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3월 31일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하락을 했는데요, 러셀 빼고는 다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일단 증시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동향은 오늘 둘 다 하락을 했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또 쌍매도를 하면서 증시가 별로 좋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해외 증시를 보더라도 다우, 나스닥, 그 다음에 니케이 상해종합 모두 다 하락을 했고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하락을 하는 이유는 미국 채권 수익률이 또 이렇게 급하게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채권 수익률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뭐 나스닥 기술주라든지 이런 기술주 관련 위주로 좀 조정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지금 지수 선물도 보시면 나스닥이 조금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요즘에 나스닥이 별로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다우존스도 그렇고 프랑스, 이탈리아 뭐 다 보합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심리를 좀 보았을 때요. 사실 이제 채권 수익률이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 금리가 좀 올라간다는 소리인데요. 자, 이렇게 시장 금리가 1.4%대나 아니면 1.7%대나 크게 이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게 이미 1.5% 기준으로 해서 이분들은 큰 손들은 주식에 있는 평균 배당률이 이제 1.5%인데요. 그 배당 수익보다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수익이 더 나게 되면 채권 시장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전에 코로나 시장으로 인해서 금리를 엄청나게 떨어뜨려 놓았는데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푸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떨어뜨리니까 돈이 막 몰려가지고 은행에 넣어봤자 돈도 안 들어오는데 그 은행에 왜 넣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지금 투자에다가 넣었는데 부동산이나 뭐 주식이나 다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동학개미 운동하면서 막 올렸습니다, 주가를. 근데 그 올리는 동안에 기관과 외국인 다 나갔어요. 네,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에 결국에는 고점 위치에 있는 이 증시에서 남아 있는 건 개미들일 뿐인데 개미들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폭락이 나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 종목을 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버틸 수 없는 종목이라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게 맞고요. 좀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파운드리 종목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린 게 아닌데, 그 뭐 리스크 관리를 좀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막 열불이 나가지고 막 저한테 댓글을 다시는 분이 있었는데, 뭐 좀 많이 물리셨나 봐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시그네틱스와 에디칩스, SF 반도체는 저는 주가가 좀 더 낮을 때부터 추천을 드린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 리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저도 투자를 좀 하면서 같이 끌고 갔습니다. 시그네틱스와 에디칩스로 수익을 좀 봤고요. 실제로 수익을 더 많이 봤었는데 최근에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저도 손절을 좀 했었습니다. 손절을 하고 털어내고 뭐 그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 건데 뭐 그런 거를 이제 불안 못마땅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제 방송을 안 보는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일단은 뭐 이렇게 파운더리 종목 매일 리뷰를 하는데 지금 뭐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속상하실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은 이 정도로 보고요. 지금 시장 상황이 썩 지금 좋진 않다. 뭔가 동력이 좀 떨어진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럼 SFA 반도체부터 보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7,900선 라인을 이탈하고 나서 좀 더 이제 60일선까지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60일선까지 결국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정도 라인에서 버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0일선을 아래로 깬다면 S&P 반도체는 이제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오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게 하락 추세를 겪었을 때 계속 이제 물을 타면서 따라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들어가는 거, 네, 물을 타서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 이 더 하락하기 전에 조금 애매할 때 벗어났다가 다시 오를 때 다시 들어가는 뭐 그런 방법도 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매일매일의 주가 예측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큰 흐름을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큰 흐름은 이미 S&P 반도체는 21선을 이탈했을 때부터 좀 깨졌고요. 그래서 요 전 고점 라인을 그어서 네, 쌍바닥 위치까지 그어 드린 거고, 그래서 여기서
오르든 내리든 뭐 매일매일 좀 변동폭이 있더라도 이 자리를 지키면서 갔으면 괜찮았는데요. 지금은 좀 이탈한 상황에서 그 다음 이평선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1선까지 내려왔고 61선 디뎌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장이 생각보다 힘을 못 받는 상황이어서 SFP 반도체도 같이 그냥 힘없이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저는 요쯤이면 이제 좀 그만 떨어질 때도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투자자는 기관이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가 지금 다 매도를 하면서 나가고 있고, 외국인이 또 조금 들어오긴 했는데요. 지금 한 3일 정도 보았을 때는 조금 이제 매수를 했는데, 지금은 딱히 메리트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SFP 반도체가 거래량이 좀 많이 죽어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61선 이탈하면 잠깐 커트하시고 나오시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61선 이탈 시에는 진짜 7천원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좀 반등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SFP 반도체 어, 괜찮은 종목인데요. 지금은 조정을 조금 길게 받는 느낌이네요. 일단 요렇게 보고 그 다음에 시그네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SFP 반도체와 같이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지금 SFP 반도체부터 해서 지금 시그네틱스, 그 다음에 파운드리 종목들이 모두 좀 약세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정해 놓은 금액 1250원 정도를 또 이렇게 애매하게 발을 디뎌 놨습니다. 그래서 양봉으로 좀 전환을 했을 때 오늘도 이제 상승해서 나갔으면 했는데 또 이렇게 애매하게 자리를 잡아놔서 참 정말 애매하네요 진짜. 이게 여기서 요 자리를 이탈해 버린다면 저는 확실히 끊어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정도가 이탈해 버리면 진짜 1100원대로도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고, 양봉으로 다시 올라가 버린다면 21선 위로 치고 나간다면 그때는 저는 이제 갖고 가셔도 된다고 봅니다. 21선이 이제 거의 다 내려왔고 21선과의 갭이 많이 좁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평선도 모여 있고 이렇게 주가가 수렴한 상태에서는 상당히 이제 변곡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를 보시면 외국인이 25만 7천 주 들어왔다가 4만 7천 주 정도 매도했고, 뭐 주가 자체는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요. 거래량이 지금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지루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월봉상으로 이제 정확하게 60 월봉선 근처를 딱 디뎠기 때문에 이 정도 라인을 잡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번 달은 이 정도로 넘기고 다음 달부터 양봉으로 좀 세우면서 좀 나가는 방법으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이렇게 65월봉선까지 뚫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면서 뚫었기 때문에 이대로는 마무리하기 좀 아쉽죠. 그래서 3월달 거래량이 너무 죽어서 다시 한번 거래가 좀 실릴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 만약에 그 기다리는 기회비용이 아까우시다면 저처럼 잠깐 끊어내고 계속 관심을 가지시되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손절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10% 컷,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고요. 10% 컷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갈 때 10% 이득을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길 리스크 관리하면서 가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이제 이렇게 사실은 SFA 반도체를 제외하고 시그네틱스나 AD칩스 이런 거는 별로 이 재무제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주식 중에 하나고요. 항상 그런 걸 염두해 주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요. AD칩스도 오늘 오전에 많이 오르다가 또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애매한 위치로 자리를 잡았고 이 61선 근처에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주식이. 자, 그래서 21선 위로 얘도 빨리 치고 나가야 되고요. 계속 비슷한 자리에 나오니까 제가 비슷한 말밖에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AD칩스는 여기 상한가 출발선까지 출발을 했고 1,400원 선에서 이 정도 라인에서 이제 지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떨어진다면요. 그래서 21선 위로 빨리 자리를 잡는 게 좋을 것 같고, 투자자는 뭐 크게 움직임 없습니다. 얘도 외국인이 샀다가 팔았다가 반복을 하는 그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 AD칩스가 얘도 확실히 소스는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50억에 대한 그 땅을 또 팔았더라고요.
네, 공시를 보시면 유형자산 양도 결정으로 해서 다른 회사에 이제 땅을 넘겼는데요. 그거 이제 그 금액을 재무개선에 쓰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전에 250억에 대해서 네, 넘긴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고 다시 한번 땅을 매수해서 또 다시 한번 뭐 그렇게 뭐 땅 가지고 장사를 한 건지 일단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지금 사업 보고서나 이런 거 보았을 때는 뭐 의류 사업 막 이런 것도 추가를 하고 화장품 사업도 추가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다이소 같은 사업을 추가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사업 자체를 추가했다는 것은 새로운 뭐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AD칩스. 자, 일단 얘는 소스가 너무 많이 묻힐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백신 종목, 백신 냉장고도 저번에 소스가 한번 묻었고요. 구글 시스템 반도체도 한번 묻었기 때문에 한번 소스 한번 묻으면 다시 한번 상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봅니다. 자, 일단은 네, AD칩스도 지금은 1,400원 선 정도, 네, 그 다음엔 1,300원 정도, 1,280원 정도를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IA고요. IA도 참 안 오르죠. 네, 슬금슬금 21선 따라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요. 얘도 지금 뭔가 세력이 자꾸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IA 주식을 지금 딱 가두리를 시키고 지금 지칠 때까지 지치게 하는 것 같은데, 거래량도 죽은 상태고요. 도대체 어디까지 뺄 건지, 네, IA도 일단은 보기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사실 21선이 데드 크로스를 해버렸고 한 번에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세력주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긴 하겠습니다. IA.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 주봉상으로는 지금 벌써 6주 정도 네, 음봉이 나왔죠. 네, 거래량도 많이 죽어 있고 월봉상으로도 네, 좀 길게 음봉이 나왔는데요. IA도 상승이 나와야 될 텐데요. 지금 최근에 이슈가 네, 대주주 지분을 좀 늘리는 모양이었는데, 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경영 쪽에 네, 지분이 늘어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뭔가 이 주가는 뭔가 관리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IA가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IA도 네, 요 정도 라인에서 저도 이제 대응선을 알려드리고, 네, IA도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투자자도 크게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간도 뭐 거의 장난치는 식으로 이렇게 몇 주씩 몇십 주씩 거래를 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은 확실히 여기서 IA를 포함해서 나머지 주식들이 좀 흐름이 끊겨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소스가 좀 필요한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러셀이고요. 러셀이 그래도 제일 강하죠. 얘가 이제 계속 뭔가 밀어 올리는 힘이 있어요. 지금 요 정도 박스권에서 밀렸다가 한번 내려왔다가 21선을 깨고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러셀이 이제 힘을 계속 받는 것 같죠? 이 음봉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았는데요. 거래가 터지면서 뭔가 차익 실현을 하는 듯한 그런 음봉이었고, 실제로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좀 많이 나갔는데요. 사모펀드가 많이 나갔었죠. 근데 오늘은 또 기관과 외국인, 특히 이제 투신이 다시 들어오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계속 요 5,800원, 뭐 5,000 후반대에서 6,000원 사이를 이 꼬리를 달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요. 만약에 이 저항선이 뚫린다, 네, 저항선이 뚫린다 하면 저는 요때와 같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러셀 지금 보시면 요 정도 라인에서 계속 이제 꼬리 달면서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못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한번 이제 그 고점 라인을 뚫어 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확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요 라인 지금 5,800 후반에서 네, 5,000 후반에서 6,000 사이를 계속 기고 있는데, 요 라인을 지금 언제까지 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21선을 지키는 선에서 계속 여기를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저는 한번 네, 노려볼만 하다고 봅니다. 러셀. 네, 지금 뭔가 느낌이 있어요. 투신이 또 들어오긴 했는데, 투신은 조금 단타 세력이긴 합니다만, 투신이 한번 이렇게 세게 들어왔을 때 다음날에
주가가 이렇게 올랐었네요. 주가가 오르는 모양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도 좀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시간에도 조금 올라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러셀 자체는 지금 나머지 4개보다는 훨씬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나머지 4개도 저는 좀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계속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반등이 나오지 않고 계속 아슬아슬한 지지선까지 다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들고 가는 것도 좋지만, 리스크 관리를 한 번씩 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하더라도 만약에 상승을 다시 여기서 요 지점에서 상승을 하더라도 다시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고, 일단은 어, 좀 중요한 주요 지지선, 네, 여러 번 디뎠던 지지선이 깨진다는 것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그 지지선이 깨지진 않았지만 좀 위험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파운드리 업체들이 지금 난립니다. 지금 삼성 자체도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재용 없이 해결 없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이제 본격화된다고 하고요. 인텔의 시장 진입 그 뉴스 발표로 인해서 삼성전자도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계속 우리나라 틈틈이 매그나칩 반도체죠. 네, 그거 이제 인수를 한다고 하고, 이 기술 인력 유출도 요즘 심한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구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 속담이 저는 이제 반도체에 적용되었을 때 오히려 그 아래 기업들이 더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 업체는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조금은 너무 가벼운 주식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재무제표가 그렇게 좋은 주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저는 짧게 짧게 관리를 하면서 가져가는 것도 좋다고 권유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좀 다 같이 상승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